자, 우리 상용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단원 자체의 크기는 큰 단원은 아니에요. 정석에서는 한 단원으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단원은 아니고 로그가 훨씬 더 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수는 십진법이라는 걸 써. 십진법. 진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쓰는 수는 십진법이라고. 그건 뭐냐면 1, 2, 3, 4, 5, 6, 7, 8, 9, 0. 이 10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왜 사람은 십진법을 쓸까? 손이 10개. 그쵸, 손이 10개이기 때문이야. 이유는 그 하나야. 손이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 쓰는 거야. 초등학교가 아니야. 한 5살 꼬마애한테 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요즘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요즘에는 이제 좀 위생 상태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야. 야, 너 몇 살이니? 물어봤어. 그럼 애들은 보통 뭐 대답하기도 하지만 손가락 가지고 이런다고, 그치? 4살 이런단 말이야. 우린 이미 손가락을 가지고 숫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따로 크게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십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과학적인 숫자냐? 그렇진 않거든. 12진법이 더 과학적인 숫자야. 12진법. 우리 자연을 잘 봐봐. 1년은 12달이죠. 그쵸? 하루는 24시간이죠. 12시간이 2개. 이게 다 12란 말이야. 12. 12가 더 완벽한 숫자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 왜 12명이야? 12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상한 종교도 있다. 무슨 종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400명밖에 없다는 종교가 있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12가 완벽한 숫자인데 12는 너무 작잖아. 12명밖에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걔를 제곱한 거야. 그럼 144명이야. 근데 너무 적어. 0중에 더 갖다 붙인 거지. 14,400명. 완벽한 숫자다 이거거든. 12가 더 완벽해. 근데 우리가 12진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손가락이 12개가 아니기 때문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컴퓨터는 이 진법밖에 안 써요. 0과 1을 가지고 기호를 판단하거든. 하지만 인간은 손가락이 10개니까 10진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10의 단위로 뭔가 끊어서 문제를 푸는 게 깔끔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상용로그야. 즉 상용로그는 뭐냐면 우린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런 값이 있으면, 자, 이거 뭐라고 읽어주냐면 정확하게 읽어주는 방법은 A를 밑으로 가는 B의 로그다.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돼. A를 밑으로 가는 B의 로그. 그냥 로그 A의 B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A를 밑으로 가는 B의 로그인데 이 밑이 만약에 10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사실은 뭐야? 밑이 10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 10을 밑으로 가는 x의 로그다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얘는 x의 상용 로그다 라고 읽어주자라는 거지. 그냥 앞으로 로그 x라고 읽을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x의 상용 로그라고 읽어야 되고 사실 여기에는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로그 a에 a가 우린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로그 a의 x의 n제곱은 x가 양수면 n 곱하기 로그 a의 x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로그 a의 n제곱은 n이다 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로그 10은 얼마다? 로그 10은 1이다. 로그 100은 얼마다? 2다. 왜?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그쵸? 이거에 의해서 로그 10의 10의 제곱은 2란 말이야. 로그 1000은 3이겠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예를 들어서 로그 278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일단 정확한 값은 지금은 모르지만 어디까지는 알 수 있냐면 얘는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으니까 두 값 사이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2와 3 사이 값이고, 그래서 이 값의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어쨌든 그냥 모르니까 알파다라고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 x의 값이 있다면 상용 로그에서는 이 로그 x의 값은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바꿔주는 게 이게 제일 좋아. 왜? 이렇게 바꿔주면 이 x가 어떠한 놈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때 그 알파는 뭐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우린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요 n은 정수값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알파는 소수 부분이다. 이게 상용 로그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한 번 더 해볼까요? 로그 0.1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왜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 로그 0.0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로그 0.001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마찬가지로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생각해 볼게. 로그 0.0559라는 값이 있다면 0.059는 0.01보다는 크고, 아니요, 0.001보다는 크고 0.01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맞아요? 0.059는 아니죠. 뭐 하는 거야? 0.059는 0.01보다는 크고 0.1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얘는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네요. 그럼 뭐라고 쓸까? 두 값 사이에 있으면, 이 두 값 사이에 있잖아. 우리가 이 두 값 사이에 있으면 2 플러스 알파라고 썼잖아요. 그럼 이 두 값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값 사이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 값이면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은 맞아. 그런데 상용 로그에서는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이 아니라 n 더하기 알파 꼴인데 알파가 음수는 아니란 말이야. 0과 1 사이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다.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이따가 배울 거긴 한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우린 여기에서 이 x를 진수라고 불렀죠? 이 a가 밑이고요. 그러면 진수가 세 자리 숫자죠. 진수가 세 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이 뭐가 됐어? 2가 됐네요. 맞죠? 이게 세 자리 숫자가 되면 항상 정수 부분이 2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수의 자릿수에서 뭘 하면 1을 빼주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자릿수에서 1을 빼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어떤 로그가 있는데 로그 3, 1, 5, 8, 9, 2가 있어. 자, 이 값은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수니까. 그럼 정수 부분은 뭐다? 5가 된다. 얘는 5 플러스 어떠한 소수 부분이 될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용 로그의 특징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성질 중 하나야. 이따가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반복할 건데 지금 미리 개관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나갈게. 처음에 좀 얘기를 하고 다시 반복해야지만 아마 수업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자, 계속. 그럼 이 값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는
소수점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소수점 아래 하나, 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 맞아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인 거야. 볼래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죠?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 나왔지?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 그럼 해볼까? 누구? 0.00001027이 있어. 이것은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 소수 부분은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쵸? 이게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또 한번 바꿔볼게요. 값들을 바꿔볼게. 값들을. 로그 2의 값을 그냥 그 구해봤어. 근데 이건 무리수거든. 그러니까 무리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우리가 표시할 수는 없어도 근사값을 나타낼 수는 있거든요. 마치 파이가 3.14라고 쓰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수학자들이 이 값을 구해봐서 근사값을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봤더니 0.3010이 나오더래요.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로그 2를 구하면 0.3010이 나와요. 로그 3을 구했더니만 0.4771이 나와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값을 가지고 다음 로그의 값들을 한번 구해보자. 자, 로그 4의 값을 구했어요. 얼마일까요? 그것은 이거에 의해서, 그쵸? 3은 뭐다? 2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로그 2의 제곱이고 그것은 요 식에 의하여 2 곱하기 로그 2가 돼요. 그러니까 얘의 2배야. 0.6020이죠. 자, 뒤에 0도 써야 됩니다. 뒤에 0을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0.602랑 6020이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얘는 무슨 의미죠?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끝이 0으로 끝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생략하지 않도록 하세요.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네 번째 자리까지는 구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로그 5의 값은 얼마일까? 얘는 1 마이너스. 그쵸? 1에서 얘를 뺀 거죠. 왜요? 5는 2분의 10이죠. 이것은 로그 10 빼기 로그 2야. 로그 10은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 0.6990이죠. 우리 1에서 뺄 때 이상하게 푸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심심하니까 1에서 0.312476을 뺐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들은 이 끝에 자리부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냥 얼마니? 0.68752 바로 나와야 되죠. 맞아요? 1에서 특정값을 빼면 뭐가 되도록 만들어? 합이 뭐가 되도록? 9가 되도록. 합이 9가 되는 그 숫자를 만들고 마지막 자리만 합이 10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다시 한번 1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된다야? 0. 합이 9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6, 8, 7, 5, 2, 그 다음에 4 이거죠. 자, 로그 5의 값은 1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0.6990. 로그 6의 값은 얼마일까?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면 되네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0.7781이 나오네요. 로그 7의 값은 이거 가지고 못 구해. 로그 8은 얼마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의 3배죠. 3배 0.9030이네요.
로그 9의 값은 얼마일까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2배네요. 그죠? 0.9542가 나오죠. 그럼 로그 20은 얼마일까요? 로그 20. 200이라고 할까요? 로그 200. 로그 200은 얼마일까? 2 더하기 로그 2죠. 왜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과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200은 2 곱하기 100이니까. 근데 로그 100은 2. 그러면 2 플러스 로그 2가 되네요. 2 플러스 로그 2니까 2.3010이야. 어떻게 보면 로그 200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얘가 몇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2가 됐었거든. 맞죠? 그놈이 세 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자릿수의 1을 뺀 거 2가 됐어.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얼마냐? 로그 2랑 똑같아요. 로그 2랑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럼 계속 장난질을 좀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갈게. 로그 8.15의 값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로그 8.15를 구해봤더니 0.9112가 나오더래요. 로그 8.15를 구해봤더니 맞나? 내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진 않아서 맞아 이게 나오더래. 그러면 자 로그 8.15가 너무 작겠어. 그래. 자, 로그 8.15가 0.9112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해보자. 로그 81.5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81.5는 8.15에다가 10을 곱한 거야. 그럼 얘는 로그 8.15 더하기 로그 10은 1. 그러니까 0.9112에 1을 더했으니까 1.911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그냥 가도 괜찮아. 얘는 몇 자리 숫자야? 정수 부분은 두 자리 숫자야. 그쵸? 81. 그럼 두 자리 숫자면 그거에 대한 그 진수가 두 자리 숫자면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1이 되는 거였죠? 자리수 빼기 1. 그럼 정수 부분은 1인데 815랑 이 815가 숫자 배열이 똑같죠? 숫자 배열이 똑같으면 진수가 같은 숫자 배열이면 소수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로그 8.15가 0.9112가 되면 로그 81.5는 1.9112인 거야. 그러면 로그 81,500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는 정수 부분이 얘가 5자리 수이기 때문에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 얼마다? 4가 된다고요? 자릿수의 1 뺀 게 정수 부분이야. 그럼 정수 부분은 3인데 815라는 같은 숫자 배열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4.9112가 된다 이거죠. 그 0.00815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라는 수가 처음 나왔으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0.911이에요. 따로따로 써주면 돼요. 어떤 로그 x의 값을 구했더니 로그 x가 2.9112가 나왔어. 그럼 x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러면 0.9112가 아이고 911 그쵸? 0.9112가 서로 같으니까 서로 같다는 얘기는 815랑 요 x는 뭐다? 숫자 배열은 똑같은 거야.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정수 부분이 이런 얘기는 얘는 몇 자리? 세 자리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x는 뭐다? 세 자리 숫자인데 얘랑 같은 배열을 갖는 815인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 기본적인 개관이고요. 자, 이 개관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는 몇 자리 숫자냐 또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우린 얘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로그 x의 값을 구했더니 그 x가 n 더하기 알파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n이 정수예요. 정수고 알파가 0에서 1 사이 값이면 이 n을 정수 부분,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말한다고 했어.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럼 첫 번째 n이 음이 아닌 정수면 그러니까 n이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뭐 0, 1, 2, 3, 4 이렇게 되면 그러면 x는 몇 자리 숫자인 거야? x는 만약에 n이 3이면 x는 몇 자리 숫자죠? 4자리 숫자죠. 자릿수에서 1을 뺀 게 정수 부분이고 그럼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게 자릿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는 n 더하기 1 자릿수가 된다고요. 자릿수에 1을 빼면 정수 부분,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자릿수. 하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친구야, 조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n이 음의 정수면, 그래서 뭐 n이 마이너스 3이면 x는 뭐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음의 정수면 x는 소수점 아래 n이 음수니까 절대값 n이라고 그냥 얘기할게. 그래서 좀 직관적일 거야. 절대값 n 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값 n 번째 자리에서 말이 좀 길죠?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좀 약간 이제 그냥 문자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3-1번을. 다음 수는 몇 자리 수냐 또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에서 나타나느냐. 단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6의 100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6의 100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6의 100제곱을 일단 는 x라고 써놓으세요. 는 x. 일단 는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자. 그 얘를 x라고 놓는 순간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밑이 10인. 그래서 상용 로그를 씌우면, 즉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x는 그러면 로그 6의 100제곱인 거죠. 그죠? 로그 6의 100제곱이고 자 얘를 간단하게 고치면 이것은 100 곱하기 로그 6인데 로그 6은 뭐다?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는 거다. 그래서 로그 2가 문제에 0.3010 로그 3은 0.477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두 개를 더해서 0.7781 100을 곱하면 77.8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x는 즉 6의 100제곱은 몇 자리 숫자인 거다? 78자리 숫자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정수 부분에 1을 더해야지만 자릿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n이 정수 부분에 1을 더해야지만 x의 자릿수가 나왔던 거라고. 그래서 78자리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5의 5제곱에 5제곱에 5제곱이니까 5의 5제곱에 5제곱에 5제곱은 결국 5의 125제곱을 말하는 거고, 그럼 똑같아요. 얘를 x라고 놓고, 항상 구하는 값을 x라고 놓고 양변의 로그를 씌워주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그럼 로그 x의 값을 구하면 걔는 125 곱하기 로그 5고요. 로그 5는 뭐다?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6990이었죠. 자, 실제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숙제하기 싫다고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이야. 어쩔 수 없어. 이 단어는 계산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그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는데, 자릿수를 구하려면 이 뒤에 소수점까지는 굳이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몇 점 땡땡땡인치까지만 알아도 괜찮아. 몇 점 땡땡땡인치까지만. 어쨌든 두 개를 실제 곱해서 찾아보면 이거 87.375. 나는 지금 계산 안 해요. 87.375. 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87이야. 그러니까 x는 뭐다? 88자리 숫자다. 아, 그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죠. 아, 세 번째 거.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역시 얘를 똑같이 x라고 놓고 양변의 로그를 씌우면 로그 x의 값은 뭐가 된다? 로그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인데 이거 쪼개면은 30 로그 2 더하기 20 로그 3. 아, 이렇게 쪼개는 거 우리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헷갈리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러면 아, 이렇게 쪼개서 그냥 값들을 집어넣어서 역시 연산하면 이거 18.572가 나와요. 18.572. 지금 18점 땡땡땡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몇 자리 숫자야? 19자리 숫자다. 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냥 4번까지만 해보고 5번은 여러분이 그냥 과제 풀면서 하면 되고요. 자,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야. 자, 똑같이 x라고 놓을게요. x. 로그 x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5. 로그 5는 0.6990. 자, 실제로 마이너스 30과 얘랑 곱해주면 그거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0.97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야, 이건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니? 마이너스 20.97 나왔어.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21로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97 이게 예쁜 수가 아니라고. 상용 로그의 값은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n 더하기 알파의 꼴에서 그 알파는 음수가 아닌 거야.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97 나온 순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얘는 마이너스 21 더하기 0.03이다.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1인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뭐다? 소수점 아래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됐나요? 자, 단순히 문제 풀 때 왠지 그런 것 같다 라고 문제 풀어버리면 분명히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 까먹어요. 아니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근데 지금 너희들이 아는 게 사실 아는 게 아닌 거라고. 그냥 감각이 생긴 거야. 그냥 이런 감각이 생긴 거지. 확실히 이거를 남한테 설명할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래도 문제 풀면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로그 10, 로그 100, 로그 1000 거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이끌어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1번은 끝났고요. 3-1번은 끝났고 그럼 이제 3-2번으로 넘어갈게요. 3-2번으로 넘어갈게.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해봅시다.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로그 2의 값을 구하면 0.3010이죠. 이런 것도 이제 날 풀다 보면 이제 암기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암기할 필요 없는데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니까 로그 3의 값을 구하면 0.4771이야. 나 아까 로그 8.15가 얼마라고 했냐면 0.911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그 8.15가 그냥 이제 이걸 사실 모른다고 생각해봐. 얘를 몰라 그냥 이거 모르는데 어떤 로그 x를 구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거 머릿속에 지워. 그냥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자 로그 x의 값을 구했어. 딱 두 개만 알고 있어. 근데 로그 x를 구했더니 그 로그 x가 3.9112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실 이걸 안다면 그럼 x는 얼마라는 거죠? x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x는 몇 자리야? 4자리야. 그쵸? 4자리인데 0.9112 같으니까 그 x는 8150인 거라고요.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린가요? 원래 헷갈린데 안 헷갈리면 너희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만약 나는 여기가 안 헷갈리다라고 한다면 나 거듭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요. 좋은 머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집에 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희 탓이 아니고 부모님 탓이야. 부모님이 훌륭한 머리를 남겨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신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야. 근데 로그 x를 구했더니 정수 부분이 3이니까 그러니까 이 x는 4자리 숫자라고. 소수 부분은 0.9112야. 얘랑 똑같으면 이 진수가 숫자 배열이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x는 뭐다? 8150이란 말이죠. 실제로 로그 8150을 구하면 이것은 로그 8.1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3.911이 되는 거 맞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근데 난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로그 x가 3.9112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몰라. 그러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x가 몇 자리 숫자냐. 몇 자리 숫자야? 4자리 숫자인 거죠. 이건 알잖아요. 왜? 정수 부분이 3이니까 x는 4자리 숫자야.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x가 4자리 숫자는 얘기는 4자리 숫자는 얘기는 뭐 x가 5178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925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 또는 3278.785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4자리 숫자인 거 알았지만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조금 더 근자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4자리 숫자인데 처음 나오는 숫자 다른 말로 최고 자리수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거 얼마인 거냐면 얘는 그 3.911이라는 얘기는 0.9112 더하기 3인 거고 3은 뭐야? 로그 1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0.9112라고 하는 게 이 두 개로부터 로그 8은 얼마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의 3배 0.9030이죠. 로그 9는 이거의 2배니까 0.9542가 나오죠. 그러면 0.9112는 로그 8보다는 크고 로그 9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은 뭐야? 3 플러스 이게 3이니까 그쵸? 3 플러스 로그 8보다는 더 큰 수야. 그리고 3 플러스 로그 9보다는 더 작은 숫자야. 맞아요? 이게 얼마인데요? 로그 8천이잖아요. 이게 로그 9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8천과 9천 사이 수죠.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는 8인 거죠. 최고 자리 숫자가 즉 처음 나온 숫자가 8인 걸 구했어. 자,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소수 부분. 우리는 정수 부분은 자릿수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 자릿수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럼 소수 부분 0.9112가 로그 8과 로그 9 사이 값이니까 최고 자리 숫자는 뭐다? 8인 거라고. 여기가 지금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사실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막상 또 문제를 풀고 과제를 하다 보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다시 과제 푸는데 그러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앞부분은 좀 복습하세요. 이거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발전 좀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면 잠드니까 지금 졸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몸이 편하면 잔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몸이 좀 불편해야 돼. 그렇지. 몸이 좀 불편해야지만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자요. 자 3-2번 그 문제로 가볼게요. 이걸 통해서 3-2번. 상황은 또 똑같네요. 이게 하다 보면 암기가 된다니까. 0.300이야. 로그 3의 값을 구했더니 로그 0.477이야. 그리고 로그 7의 값을 구했더니 0.845일이에요. 그러니까 7까지를 알면은 로그 4, 로그 5, 로그 6, 로그 8, 로그 9 싹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1번 3의 30제곱이라는 놈이 있다 이거죠. 그럼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오는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아까처럼 얘를 일단 뭐라고 놔요? x라고 놓자고. 일단 얘를 일단 x라고 놔요. 이렇게 습관이야.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하자?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 자,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x고요. 그럼 그놈은 뭐다? 30 곱하기 로그 3이죠. 0.4771 이렇게 되고 두 개를 곱하면 14.313이 나온다고. 그럼 첫 번째, 자, x는 몇 자리 숫자다? 정수 부분이 14니까 x는 15자리 숫자다. 이 x가 3의 30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의 30제곱은 15자리수. 그래, 왜 그런지 별로 안 헷갈릴 거야.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 처음 나오는 숫자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소수 부분으로 판단한다고. 소수 부분이 0.313이잖아. 그러면 0.313은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 사이에 있다야?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 0.313은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얘는 최고짜리 숫자가 얼마다? 2인 거라고. 됐어요? 3의 30제곱은 최고 자리 수가 2다. 왜? 두 값 사이에 있으니까. 두 값 사이에 있으니까. 맞아요? 자, 14.313이니까 14 더하기 0.313이라는 얘기고, 그쵸? 얘는 14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14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것은 뭐랑 같은 거야? 로그 2 곱하기 10의 14제곱. 얘는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로그 x의 값이, 즉 요 x가 얘랑 얘 사이 값이야. 가장 큰 최고자리 숫자는 2인 거라고.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였지만 우리는 이 14, 14 다 우수히 다 떼고 뭐만 생각해? 0.313이 두 값 사이에 있으면 얘가 최고자리 숫자인 거라고요. 됐죠? 자, 두 번째 똑같은 문제야. 6의 50제곱에서 7의 50제곱을 나눴어요. 그럼 두 번째 6의 50제곱에서 7의 50제곱을 나눈 값을 마찬가지로 x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x면 똑같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요. 그 로그 x는 50 로그 6 뭐죠? 50 곱하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50 로그 7이니까 50 묶어준 거 마이너스 로그 7 이거죠. 자, 역시 계산할게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35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거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쁜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n 더하기 알파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사실은 마이너스 4인 거고 소수 부분은 0.65인 거야. 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말로 해보자. 얘가 마사니까 뭐다? x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좀 길죠?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그리고 소수 부분이 0.65인데 0.65는 누구랑 누구 사이인지를 밝혀야 돼요. 그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 값으로부터 로그 4의 값을 구하면 로그 4는 로그 2의 2배니까 0.6020이고요. 로그 5의 값을 구하면 걔는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6990이죠. 여기잖아요. 얘가 이 두 값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 처음 나오는 숫자는 뭐다? 4인 거라고. 그렇죠? 4인 거라고. 그래서 실제 이 x의 값, 즉 이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숫자가 뭘로 시작한다는 거야? 4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는 뭔지 몰라. 이 정도까지는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이 값을 실제 계산을 못하잖아. 그쵸? 하지만 그 근사값을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더 근사된, 더 정확한, 그러니까 막 로그 4.1이 얼마인지 4.2가 얼마인지 이런 걸 더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얘의 근사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우리가 상용로그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인 거야. 로그를 배우는 이유가 복잡한 지수의 값을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인 거라고. 뭐 지금이야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막 18세기 막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의 로그에 대한 이 값을 가지고 복잡한 지수들을 계산해 나갔다는 거죠. 3-2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는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까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응용 문제니까 우리 이제 어려운 거는 다 헤쳐나갔어요. 다 헤쳐나갔어. 3-3번 볼게요. 3-3번에 7의 100제곱은 85자리 수래요. 자, 그럼 네모 치세요. 네모 칩니다. 7의 100제곱이 85 자리수다. 얘를 수학적 식으로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 우리가 두 자리수면 뭐라고 표현하죠? 두 자리수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거죠. 10은 10의 1제곱이죠. 100은 10의 2제곱이죠. 그럼 두 자리 숫자는 10의 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2제곱보다는 작은 거야. 맞아요? 맞죠? 그러면 85자리 수면 7의 100제곱은 10의 몇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다시 알면서 두 자리 숫자는 10의 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2제곱보다는 작은 거라고. 세 자리 숫자는 10의 제곱보다는, 그러니까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쵸? 10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세제곱보다는 작다고. 세 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85자리 숫자는 10의 84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85제곱보다는 작다. 이 둘은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야. 맞아요? 맞아요? 정신 차리고. 자, 맞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웠다고 생각해봐. 밑이 10인.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이거 뭐죠? 84잖아요. 얘는 로그를 씌우면 100 곱하기 로그 7이죠. 이거는 85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네요. 그러면 로그 7의 100제곱은 결과적으로 정수 부분이 84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얘기는 결국 100 곱하기 로그 7은 84 플러스 알파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첫 번째 이식은 의미가 없어. 우리는 로그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걔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식은 이 두 개의 식인 거거든. 이 두 개의 식인 거야.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발문이 나왔어. 이렇게 7의 100제곱은 85자의 숫자래. 이런 발문이 나오면 걔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왜 강조하겠어? 너희들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빠르게. 그치? 우리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막 먹는데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선택하는 이제 그 상황인 거라고. 짬짜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선택이 우유부단하면 안 되고 되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공식화되어 있진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을 살려서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값을 구할 때는 아래 게 더 편해요. 이게 이제 정확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 거고, 뭔가의 범위를 구할 때는 위의 식이 더 편해. 근데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서 문제 이런 말이 있으면 얘를 표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하시고, 둘 중에 무엇이 더 편할지는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 감각을
그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야. 자, 일반적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얘가 더 편하고 구체적인 값은 이 아래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쵸?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친구야! 그만둬라.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대략적으로. 손 빼고, 아, 진짜, 너는 그 조는 그 습관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안 돼, 진짜. 그 습관을 좀 고치면 진짜 안 좋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통해서 문제를 가볼게요. 3번에 3번이에요. 7의 100제곱은 85자리 수고 11의 100제곱은 105자리 숫자인데 다음에 자릿수를 구하래. 그럼 자릿수에다가 잠깐 동그라미 칠래요? 제일 끝에. 그럼 자릿수를 조사하는 얘기는 뭐에 대한 문제야?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둘 중에서 요 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할 거라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의 100제곱은 85자리 수니까 84보다는 그거 나왔고 뭐가? 100 곱하기 로그 7이 로그를 씌운 게 그리고 85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릿수의 1을 뺀 게 정수 부분이니까 84랑 85 사이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11의 100제곱은 105자리 숫자이니까 거기다 로그를 씌웠어. 그럼 뭐가 되죠? 자릿수의 1 뺀 게 정수 부분이니까 104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가? 로그를 씌운 100 로그 11이 105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7의 25제곱이 몇 자리 숫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번 그러면 7의 25제곱을 x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보자고요. 그 로그를 씌우면 로그 x가 25 곱하기 로그 7이고요. 그것은 뭐야? 얘를 4로 나눈 거죠. 그쵸? 그 4로 나눴으니까 괜히 막 이거 100 나눈 다음에 25 곱하지 마시고요. 그쵸? 그럼 얘를 4로 나눈 게 이거잖아요. 그럼 4로 나눠주면 여기는 21인 거고요. 여기 4로 나눠주면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값 몰라도 괜찮아. 우리 범위만 대략적으로 알면 돼. 어쨌든 21점 땡땡땡인 건 맞아. 그쵸?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21인 거잖아요. 그럼 정수 부분이 21이니까 이 x는 몇 자리 숫자인 거다? 22자리 숫자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22자리 숫자다. 이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똑같아요. 77에 20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이게 몇 자리 숫자냐고 물어봤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x라고 놔. 양변에 로그를 씌워. 그럼 로그 x는 20 곱하기 로그 77. 로그 77은 뭐야? 7 곱하기 11이 77이니까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이죠. 그런데 이건 뭐다?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눈 거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눠주면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190이네요. 걔를 5로 나누면 38인가요? 여기가 38이죠. 얘는 조금 더 작으니까 37점 땡땡땡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37인 거네. 따라서 x는 38자리 숫자다. 38자리 숫자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상용 로그가 있어. 두 상용 로그. 그러니까 하나의 로그의 값을 이렇게 보자고. 하나의 로그의 값을 구했더니만 이 로그 x의 값을 정수 부분이 n1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또 다른 로그의 값을 구했더니만 이놈이 정수 부분이 n2야. 근데 소수 부분이 베타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이제 알파랑 베타는 다 0과 1 사이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1번. 그럼 이 둘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대요. 자,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놈을
이 둘이 서로 같대. 그럼 이 두 값을 서로 어떻게 하고 싶어? 빼고 싶지 않아요? 자, 두 값을 뺀다는 얘기가 알파에서 베타를 뺀다가 아니라 소수 부분이 같으면 이러한 x의 상용 로그에서 y의 상용 로그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개를 뺀다고. 그럼 빼면 뭐가 남을까? 여기서 얘를 빼면 알파 베타 같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n1-n2가 되는데 어차피 n1은 정수고 n2도 정수니까 결국 빼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야. 아, 빼면 정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요 표시는 충분 조건 표시잖아요.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거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두 개를 이제 뺐어. 얘랑 얘를 서로 뺐어. 뺐더니 정수가 되었어.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거겠죠. 즉 얘는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예요. 또 뺀 값이 정수면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같은 거야. 두 번째 상황. 그럼 이제 2번.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1이 됐어. 그럼 합이 1이면 이제는 두 값을 당연히 뭐 하고 싶어? 이제는 더하고 싶겠죠? 그럼 더하면 뭐가 된다야? 정수가 되겠네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1이니까 얘를 싹 다 더해버리면 정수 얘도 합이 1 정수잖아요. 그럼 결국 소수 부분 합이 1이면 두 개를 더하고 싶다고. 그러면 더하면 정수가 됩니다. 자, 역 성립합니까?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정수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인가요? 1인가요? 아닐 수도 있죠.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다고. 왜냐면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 베타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정수가 되는 상황은 0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1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하면 정수라고 해서 소수 부분의 합은 1이 되는 건 아니야. 즉 얘는 역은 성립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이 결과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결과로부터 얘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한 조건을 갖다 놓으면 되죠. 단 뭐다? 단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다. 그쵸? 단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 소수 부분의 결과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으면 역도 성립한다고.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 조건까지 같이 꼭 생각해야 돼.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0이 되는 상황은 정답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응용의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 아셔야 됩니다. 3-4번 문제고요. 뭐 필기해 주는 것도 좋을 거야. 얘는 적혀 있긴 한데 필기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4번 문제. x 범위가 10에서 100인데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은 x를 구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값의 범위가 있으면 항상 둘 중 하나거든요. n 더하기 알파꼴로 고치거나 또는 범위에 대한 식으로 고치거나.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좀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x랑 로그 x 제곱이
소수 부분이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라고 당연히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놈에서 이놈을 빼면은 정수가 되는 거라고. 즉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x를 뺀 값 뭔데요? 그냥 로그 x죠. 이게 2로그 x니까 그럼 걔가 보다는 정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정수인 거야. 그런데 로그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았고 얘는 2보다 작은 놈이었는데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는데요? 1밖에 없잖아요. 사이값 정수는. 그러니까 로그 x가 1이라는 얘기죠. x는 10이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상황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말이 나왔어. 문제. 무조건 빼면 정수. 그냥 끝.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무조건 더하면 정수야. 근데 그때는 소수 부분이 0은 아니다라는 조건을 꼭 생각.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봤습니다. 별거 없죠. 실생활 문제 2개 가볼게요. 실생활 문제 2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5번인데 우리 추후에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 또는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부분을 배우면서 실생활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룰 거거든. 근데 그 실생활 문제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복리법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야. 그 두 번째는 어떤 식이 주어진 실생활 문제인데 여기도 그 2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복리법인데요. 복리법.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복리법의 식은 이거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a는 처음 값이에요. 처음 값. r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야. 만약에 10%가 증가했다. r은 0.1. 35%가 증가했다. r은 0.35. 만약에 20%가 감소한다. r은 마이너스, 감소니까 마이너스 0.2 이런 거 쓰는 거고 n은 횟수예요. 횟수.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a가 처음 값이니까 처음 값 a가 r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 증가 또는 감소할 때 n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이게 복리법이야. 실생활 문제 중에서 절반은 복리법에 대한 문제고 절반은 그냥 식이 주어진 그냥 문제거든. 그래서 복리법의 기본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복리법을 통해서 식을 세워서 굉장히 자세하게 푸는 문제들은 나중에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지수 방부등식 넘어가서 그때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3-5번입니다. 원금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냥 단위는 뺄게요. 그냥 1,000이라고 생각할게. 그런데 연이율 2%. 2% 얼마야? 0.02. 1년마다 복리법인 거야. 그쵸?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대요. n이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원리합계를 구하는 얘기는 10년 후에 그 돈이 얼마나 불어나 있겠느냐를 묻는 거야. 즉 이 문제는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은 거예요. 은행에 집어넣었더니 은행이 1년마다 2%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 지났어. 얼마가 되겠니? 실제 1,000만 원이. 이자가 2%니까
1년 뒤에 돈이 얼마가 되니? 1,020만 원이 되는 거야. 1,000만 원의 2%는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이자를 주니까 1,020이 된 거라고요. 그럼 그 1,020은 실제로는 1,000에다가 1.02를 곱한 거죠. 1 플러스 R을. 그런데 1년 또 지났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걸까? 또 돈을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복리법이란 얘기는 내 돈은 1,020만 원 된 거니까 이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2%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의 2%니까 20만 4천 원이 이자가 붙는 거라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20만 4천 원은 뭐야? 여기다가 다시 뭘 곱한 거야? 1.02를 또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2년 뒤에 있는 이 금액은 실제로 뭐인 거야? 1,000 곱하기 다시 여기에 1.02를 곱한 거니까 1.02의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돈이 계속 원금과 이자가 불어난 거기다가 돈을 계속 주겠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형상은 다 복리법이에요. 그렇죠? 다 복리법이야. 거꾸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처음에는 되게 해피하지만 갚지 않는 이상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돼버리니까 복리법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게 간단한 거야. 얘는 뭐야? 처음 값이 1,000이었던 거고 R이 0.0이고 N은 10이 되는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 구하고 싶은 것은 뭐다?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라고. 자, 문제는 간단하지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로그의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로그를 쓰란 얘기고 우리는 로그 값 쓸 때 아까 습관적으로는 x라고 놓고 생각하자고 썼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 아니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를 씌우면 로그 x는 로그 씌웠으니까 로그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인데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로그 1000은 3 곱하기는 더하기 로그 1.02의 10제곱은 10 곱하기 로그 1.02죠. 자, 문제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그 1.02가 0.008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10을 곱하고 3을 더하니까 얘는 3.0860이 되네요. 뭐다? 로그 x가 3.060860이라는 얘기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x는 몇 자리 숫자야? 4자리 숫자야. 4자리 숫자인데 소수 부분이 0.0860이에요. 0.0860 어디에 있죠? 봤더니 로그 1.22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 식은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얘는 3 플러스 0.0860이고 0.0860은 로그 1.22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으니까 뭐다? 얘는 로그 1000인 거니까 로그 1220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이 식은 쓸 필요가 없고 굳이 이 식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까지 나왔으면 바로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야. x는 소수 부분이 0.0860이야. 그 0.0860 봤더니 뭔데요? 로그 1.2죠? 그러니까 x는 뭐야? 1, 2, 2랑 같은 숫자 배열을 갖는 1, 2, 2랑 같은 숫자 배열을 갖는 4자리 숫자니까 1, 2, 2, 0인 거라고. 여기서 바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x값 구하세요. 근데 조금 더 익숙해지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결과를 끄집어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 지날수록 식은 단축시킬 겁니다. 실생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이러한 봉입법 문제야. 근데 봉입법 문제는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요. 너희들이 식을 세워야 돼. 문제식이 주어지진 않는다고.
그런데 실생활 문제 중에서 나머지 50%는 문제 식이 주어진 거죠. 3-6번 같은 거거든요. 자, 3-6번을 봤더니 걔는 이제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실생활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말이 막 돼 있어. 이렇게 말이 샬라샬라샬라샬라 이게 다 이제 설명하는 거야. 뭐 X는 뭐고 Y는 뭐고 Z는 뭐다.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식이 하나 주어져요. 어떤 식이 하나 딱 주어져.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을 구하라 라는 다시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거거든요. 그 실생활 문제의 구조가 식이 주어진 실생활 문제는 이런 식이야. 중간에 얘는 이 식에 대한 용어의 설명 그리고 식 그리고 값을 구하라. 자,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은 식이 일단 복잡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수학적 식으로 그 모델링을 만든 실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제식인 거라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만든 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화학적 식이든 물리적 식이든 또는 사회적 현상을 식으로 만든 거든 실제식이란 말이야. 뭐 코로나의 전파 속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학적 모델을 만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복잡하니까 되게 헷갈린다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일단은 얘는 대충 읽어요. 자세하게 읽어봤자 우리 이해 못해요. 그럼 대충 읽어. 대신에 읽다 보면 영문자가 나올 거야. 그 영문자를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그 영문자에 해당하는 거를 밑줄을 긋는 거죠. 만약에 뭐 T가 있어. 근데 뭐 T가 뭐 실내 온도래. 그럼 T에 동그라미 치고 실내 온도에 밑줄 긋는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용어가 헷갈리진 않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볼까요? 문제를 3-6번. 그러니까 대충 읽는 거죠. 대충. 어느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 X에 동그라미 치고 뭐야? 노동 투입량의 밑줄. 그 다음에 자본 투입량 Y. Y의 동그라미 자본 투입량 밑줄. Z의 동그라미 생산량 밑줄. 이렇게 긋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식 일단 그냥 그렇구나 넘기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 문제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보다 각각 2배, 4배고 산업 생산량은 2.5배가 되었다면 알파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 연도가 2003년이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이 있잖아요. 그럼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2003년에 그냥 그 식은 그냥 거기 주어진 대로 그냥 Z가 2 곱하기 X의 알파제곱 Y의 1-알파제곱 그냥 이렇게 놓고 대신에 2016년은 Z가 뭘로 바뀌었대요? Z가 아까 뭐였어? 산업생산량이었고 문제 봤더니 2.5배가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 Z 대신에 2.5 Z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X가 몇 배가 되었대요? 문제 2배가 되었다는 소리 있죠. 그쵸? X가 2배니까 X 대신에 2X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Y는 문제 4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Y 대신에 4Y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의 알파제곱 X의 알파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2알파제곱 Y의 1-알파제곱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근데 쪼개봤더니 이놈이 Z가 이거니까 얘랑 곱한 건 얘랑 똑같은 거 지워지잖아요. 그 남는 것은 뭐다? 2분의 5다. 2분의 5다. 그거는 뭐다? 얘랑 곱한 거 2에 2개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한 거 2-알파 제곱인 거고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상용 로그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미치 10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는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2죠. 끝났잖아요. 문제 로그 2가 이제는 0.3이래요. 그렇죠? 0.3. 그럼 0.3 대입하면 돼. 자, 얘가 0.3이면 그럼 얘는 뭐다? 0.7이죠. 왜?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그리고 좌변은 0.7 빼기 0.3 0.4는 곱하기 0.3 됐죠? 넘기면 2 빼기 알파가 3분의 4 알파는 3분의 2다. 자, 간단하죠? 이런 거는 되게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되니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